프랑스 칸느에서 한 전시회가 열렸다. 초고층 건물의 현재를 알 수 있는 자리다. 변화에 보수적인 유럽인들에게도 이미 낯설지 않은 초고층 건물. 이들은 지금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What they're talking about sometimes on paper in Cannes will be in bricks, mortar, steel and glass in 2 or 3 years' time. 최근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급락한 부동산 가격. 이 변화된 환경은 도시 개발과 건축 설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아부다비 통치자의 이름을 딴 부르즈 할리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장하여 여러 의미를 지닌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자연스레 초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업무용으로 들어선 초고층 건물들. 점차 주거용으로 그 용도가 바뀐다.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삭막한 도시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있다. 도시는 꿈을 쫓는 사람들의 무대가 되고 또 안식처가 된다. 이곳 시카고에도 150층 규모의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다. The cities are returning to sort of the land of opportunity. So to accommodate these increased densities in our urban cores, the high-rise is a natural means to leverage the best locations and the best land values into the higher densities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열사의 땅 두바이. 아랍 지역의 대표적인 상업지이자 휴양지다. (162층의) 부르즈 할리파는 총 면적이 34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사람들은 이 도시 두바이를, 이 건축물 부르즈 할리파로 기억할 것이다. 부르즈 할리파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여러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연 이 지상 최고 높이의 건물은 어떻게 지어진 것일까? Is actually the defining load case, the forces to be resisted in tall buildings. It's not gravity. It's not even earthquakes. It's really the wind when you get really tall. 하늘을 찌를 듯 날렵한 모양으로 서 있는 부르즈 할리파가 이런 모양으로 지어진 것은 바로 바람의 영향 때문이다. And what happens as the wind blows past an object, it has to go around. And what will happen, it'll first go to one side, and then the other, and then back again, and back again. And it causes this pulsing action, which causes a building to want to rock from side to side. 물체에 닿은 바람은 일정 속도 이상으로 흐르게 되면 기압 차이로 인해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게 된다. 이때 이 끌어당기는 힘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데 이를 발견자의 이름을 따 카르만 소용돌이라고 부른다. 바람의 영향을 테스트하여
최적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이 바람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다. This wing brushes the forces. So when the forces are coming this way, this side resists it, and when the forces are coming this way, this side resists it. So 바람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우선 바닥면은 세 방향으로 뻗어 안정적인 지지대로 서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단계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 층계를 이룬다. 이 층계 구조는 바람의 힘에 맞서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 (93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69층으로 296m의 높이다. 일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다. 지금 유리창 청소가 한창이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외벽에 기계의 힘을 빌리고 있다. 초고층 건물은 그 높이로 인해 유지 관리에도 저층 건물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곳에서 초고층 건물과 관련하여 가장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을 엿볼 수 있다. 랜드마크 타워의 관제실.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물을 관리 통제하는 곳이다. 1日の平均の電気の使用量がですね、ランドマークタワー全体で20万キロワットアワーになります。で水道の方はですね、だいたい1日平均で1700トンほど使っています。 호텔과 사무실 그리고 쇼핑센터 등이 있는 랜드마크 타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층 건물에 비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고층 건물은 그 구조적 한계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상층부에 가면은 바람도 많이 불고요. 마치 산꼭대기에 집을 짓듯이. 그리고 햇빛의 영향도 금방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났을 때는 냉방이 걸리다가 해가 없으면 또 금방 추워져서 어떤 난방이 필요하기도 하다가 그리고 상층부에 가서는 그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뭐 안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바람의 문제. 초고층 건물은 그 높이로 인해 건물의 무게 또한 엄청나다. 이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는데 콘크리트는 건물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구조에만 쓰인다. 이는 건물의 시공기간과도 직결된다. 불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공정기간을 줄임으로써 최단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콘크리트의 지지대가 되는 철 구조물은 크레인에 의해 상층부로 옮겨진다. 고강도 콘크리트가 아래층에서 쏘아 올려진다. 고강도 콘크리트를 수송하는 일은 펌프가 맡게 되는데 지상에서 수백 미터 위로 쏘아 올린다. (3일) 시공의 첫째 날은 지상에서 미리 조립한 철근을 설치하고 둘째 날은 벽과 기둥, 바닥의 형태를 잡아주는 거푸집을 만든다.
셋째 날 거푸집 안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붓고 12시간이 지나면 거푸집을 다음 층으로 밀어 올린다. 일반 콘크리트는 거푸집 제거가 2주일에서 4주일까지 걸리는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아주 빨리 마르기 때문에 3일 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일에 한 층씩 쌓아 올리면서 공사 기간 단 5년 만에 162층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고강도 콘크리트로 채워진 기본 구조물에 덧붙여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리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에 쓰이는 유리는 다른 방식으로 부착된다. 일명 커튼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엄청난 건물의 무게를 줄이면서 바람의 영향을 막기 위해 외벽을 유리로 감싸게 된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이와 같은 방식을 쓴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바로 초고층 건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의 과대 사용. 장막처럼 쳐진 유리벽 때문에 외부의 공기와 차단된다.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환기와 냉난방을 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라데팡스에 지어지고 있는 한 초고층 건물에서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볼 수 있다. (74년에) 지어졌다 재건축이 한창인 이 건물은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231m의 높이를 자랑한다. Alors la particularité, c'est en fait ce qu'on appelle la peau. Donc on a une peau en double vitrage simple qui permet en fait de donner sa couleur naturelle et son emballage, son enveloppe naturelle à la tour, donc qui ceint l'ensemble du tripode, puisque je vous rappelle c'est un tripode. Et nous avons, avec le système de tests que nous avons effectué sur un héliodon, c'est-à-dire la rotation du soleil de l'est en ouest autour de la tour, en tenant compte des ombres projetées des autres tours ou des obstacles naturels comme des collines, etc., qui pourraient être dans le secteur entre l'été et l'hiver. 햇볕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 이중으로 된 창문의 두께에 차이를 둔다. 불필요하게 들어오는 햇볕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건물보다 에너지 소비를 4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무 공간으로 쓰일 이 건물은 실내외 온도 차이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외부의 영향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피 자체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 자체에서 이 반송 동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냉난방 에너지 시스템을 아무래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 자체 내에서 공급되는 어떤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한다든지. 중국의 한 초고층 건물이 외부 에너지 유입 제로를 표방하면서 시공되고 있다. We call the Zero Energy Tower in China. It's for Pearl River. And so the biggest impact was to try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And one of the biggest suggestions on that, proposals on that building was to use radiant energy. And what's interesting, you get a lot more fresh air.
because you're only using the air for fresh air for ventilation. You're not using for heating and cooling. 천정의 열처리 시설을 통해 냉난방을 하면서 자연스레 건물 상층부를 열어 환기시킬 수 있게 됐다. Another thing that's very green is generating your own power on site. Okay, if you buy your power from the grid, and your power plant is a long way away, a huge amount of that energy is lost just in transmitting it to your site. 외부 에너지 유입 제로를 위해 건물 중앙에 풍력 발전 시스템을 갖추었다. 초고층 건물에 부는 바람을 역이용한 시스템이다. 초고층 건물이 진화하고 있다. Their urban life is sustainable, more sustainable than suburban life, and the buildings themselves are getting much more efficient. 도시의 밤은 어둠을 가르며 항상 밝혀져 있다.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초고층 건물은 한 도시에 맞먹는 에너지를 소비한다. 하지만 진화하는 초고층 건물은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에너지 소비가 최대로 이루어지는 도시지만 또한 여기서 최대로 절약될 수도 있는 것이다. The real secret to success on sustainability is creating livable cities where it's a very nice living condition and you don't have to build roads and everybody spend all their time in cars driving on congested highways. So the high-rise and the sort of livable city with the correct amenities, with the appropriate education systems, these are the real answers to sustainability.